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강 논문 작성법 인용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PPT 19쪽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20쪽부터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너무 길게 녹화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피로도도 증가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20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20쪽부터는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의 역사학과의 각주 사용법과 레퍼런스 사용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논문 작성법 인용은 어느 한 기준을 놓고 한 가지를 잘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계속 진행할 때 기관이나 저널이나 아니면 학회의 요구에 따라서 각주와 레퍼런스, 그러니까 각주와 참고문을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사실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그다지 아주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 한 기준점을 좀 놓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다면 정보기록학과에서 석박사기 논문 작성을 할 때, 논문을 진행할 때 논문 작성법 인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면은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습득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활하게 학술적인 글을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특정한 대학을 지정해서 특정한 어떤 학과의 내용을 공부해서 과연 활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딱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논문 작성법 인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 습득하고 활용법을 익혀놓는 게 좋겠죠. 자, 참고문헌 만들기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문헌 작성법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인용한 자료의 서지 정보를 과학적이면서도 학술적인 방법으로 즉 국제사회에 어디다 갖다 놓아도 이건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그, 그 글을 썼구나 학술적인 글을 썼구나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죠. 독자가 자료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성법의 목적은 어, 이 작성법을 익히는 것은 실제 논문을 작성할 때 원활한 논문 진행을 돕고 또 정형화된 이런 참고문헌 작성법을 따르게 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논문이 논리 정연하게 논지를 진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또 뭐 각주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참고문헌과 각주 방식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각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저자와 연대만을 사용해서 문장 안에다 아니면 문장 끝에다가 즉 본문에 기재하는 하버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판된 자료 즉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회 저널이라든가 이러한 출판된 자료를 인용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즉 논지를 빨리빨리 끌고 갈 때 그러니까 각주로 내려가서 설명을 보지 않고 진행할 때 아주 유리하죠. 반면에 시카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학과 글쓰기 방식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중에서 출판된 자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자료도 쓸 수 있고 개인 박물관 자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그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본문 안에다가 즉 문장의 중간이나 문장의 끝에 넣는 방식이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쪽수의 맨 아래에다가 각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주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잘 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주는 역사학과 같은 곳에서 주로 선호하는 방식이죠. 사용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각주는 본인이 조사한 자료만 사용한다고 앞에서 1차시에 설명했죠. 반드시 본문에 나온 그 자료만을 레퍼런스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주의 풋노트에 사용된 것은 반드시 자신이 조사한 자료만 해야 된다. 만약에 다른 저자에 의한 인용구를 사용할 때는 원천자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만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어떤 논문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인용을 했습니다. 2차 인용이죠. 근데 2차 인용을 할 때는 1차 원천 자료를 꼭 확인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틀리게 인용했다면 계속 틀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논문에 심각한 그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주의 위치는 보통 보면 아까 얘기했죠. 각주는 문장의 안, 문장의 끝에 넣는다. 이거 하버드 방식이다. 아니면 문장 내에 넣을 경우에는 특정 단어나 개념, 숫자 이런 뒤에다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주를 맨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페이지의 아래, 쪽수의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시카고 방식이다. 이런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한글이 됐든 MS 워드가 됐든 각주 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각주는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자, 하여튼 각주 위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각주 번호는 각 장에서 새로 시작해 인용했다면 각주는 소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앞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L 톰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는 이렇게 쪽수 아래로 내려섰을 때 보통 이걸 시카고 방식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그랬죠. 이럴 때는 반드시 성이 뒤에 나오고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F 레 로우스도 레 로우스가 성이고요. SF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퍼런스로 갈 때, 참고문으로 갈 때는 반대입니다. 성이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각주에서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각주에서는 생략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다음부터 이제 약어를 사용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UNP 도트 하면은 unpublished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문 자료 인용 방법도 알아요. 원어는 제공되는 자료의 언어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 영어나 한국어, 뭐 폴란드어, 뭐 여러 언어가 있잖아요. 이런 언어의 자료를 쓸 때는 반드시 번역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영어 논문이라면 영어로, 그 다음에 한글 논문이라면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들롭스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160 라호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폴란드 자료인데 보면은 괄호로 해가지고 160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딱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널 네임이 나와 있잖아요. 저널 네임이 뭔지 모르죠? 이럴 때 뒤에다 폴란드라고 딱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외국 문헌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즉 영어 화자가 봤을 때 대체로 영어를 논문을 쓴다면 영어로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됩니다. 예. 각주의 축약형 사용 방법은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IBID나 OPCT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뒤로 따로 그 내서 저자의 인용 방법 볼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각주에서는 그 저자의 이름을 앞에 두고 성을 나중에 오게 한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저자가 두 명인 경우 이거 딱 보면 아 이거는 지금 각주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저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ETA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두 명일 경우에 꼭 표시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표시하지만 저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로 나왔을 경우에는 and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ETAR 도트로 딱 써서 아 이건 지금 자 출판사나 회사 이렇게 정부 부처 또 기구나 단체가 저자가 될 수 있죠. 편집한 책일 경우에는 페르니언 에스테이트 LTD 두 명 이상의 정화가 명확한 저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언언 도트를 씁니다. 이게 이제 되게 편집자가 출판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저자가 모를 수 있을까? 예, 표지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저자가 없음, 확인 불가능함 이런 뜻의 언어를 갖다가 사용해도 이런 어떤 약어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볼까요? 예, 제목은 논문을 포함한 모든 연구 성과물의 제목은 이탈릭체로 표기합니다. 논문 이탈릭체로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논문을 포함한 아니면 편저자의 일부는 콤마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또 마침표는 제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목은 책의 표지가 아니라 제목 페이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약된 제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의 표지에는 축약된 제목 이제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제가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부제까지 반드시 달아라 이런 얘기죠. 또 연구 성과물을 모아 만든 어떤 뭐 논문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세부 영역 같은 걸 꼭 좀 콤마로 표시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부가적 설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제공할 경우에는 괄호를 갖다 이용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뉴 아프리카 팜플렛 22호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만 써줬을 때 더욱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좀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인 워커스 라이오트가 나오잖아요. 마인 워커 그러니까 광산 노동자의 뭐 항거, 폭동 이런 내용을 갖다 써주면은 아 샤프빌의 고스트라는 이런 그 제목은 샤프빌에 있는 광산 노동자의 폭동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연속 간행 또는 출판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간행물의 출판 번호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볼륨 2 파트 3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학술 논문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정기 간행물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디얼 2라든가 볼륨 2라든가 이렇게 꼭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몇 번째 판인지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책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세 번째 인쇄본이다, 네 번째 인쇄본이다. 근데 무조건 마지막 인쇄본을 쓰는 게 맞습니다만 밑에 보세요. 또뭐 사우스 아프리카 모던 히스토리 이 책은 네 번째 판이다라고 꼭 써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다섯째 판, 여섯째 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판인지 헷갈릴 수가 혼돈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연구물이 연속 출판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연속 출판 기간이 언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저기 보면은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꼭 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 역사학과의 그 각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주 사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장의 중간이나 문장의 끝에, 즉 본문에 넣는 수도 있지만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각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쪽수에, 즉 페이지의 맨 아래 각주를 넣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출판 연도미 쪽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주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시카고 보면은 뭐 출판지 두 가지가 있는데 출판자, 출판 연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을 지금다만 참고문헌의 경우는 다 써야 됩니다. 프레토리아에서 아카데미아 1989년도, 물론 연도가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되죠. 이거 딱 이 두 개만 예를 놓고 봐도 위에 것은 각주고 밑에 것은 참고문헌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위에 거는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밑에 거는 성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죠. 쪽수 표기 방법 볼까요? 반드시 약자 P나 PP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쪽만 인용한 거는 P 도트를 쓰고요. 2쪽 이상은 PP 도트를 씁니다. 연이은 쪽이 아닌 경우는 콤마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쪽과 68쪽부터 70쪽까지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쪽수 표기 방법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쪽수를 쓸 때 P 도트, 그러니까 P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고 P 둘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P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논문이 틀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논문 그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 또 잡지나 신문 기사, 신문 보고서에 내볼까요? 기사의 제목은 항상 콤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콤마로 표기하는 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잡지, 신문 기사, 신문 보고서, 학술지의 논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편저의 일부를 할 때는, 제목을 할 때는 콤마로 표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탈릭체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 벌거가 이제 신문사의 제목이죠. 저널 같은 거 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을 나타낼 때. 그래서 December 18th 이렇게 할 때 18 DEC 198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정기강행물의 경우는 권과 호가 있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15호, 그다음에 15권, 그다음에 3호, 5월에 나온 1950년대, 그다음에 언어는 쓴 걸로 봐서 저자는 누군지 모름. 수 있죠. 자, 출판되지 않은 자료, 이런 경우가 참 괴롭죠. 아마 이제 그 이제 정보기록학과에서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인용 방법이 이제 논문 작성법 할 때 이제 인용 방법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보관소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러니까 문서가 발견된 기록 보관소, 위치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 또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설명, 판수에 대한 정보, 파일 번호,
날짜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괴롭죠. 예를 들어서 뭐 어, 맨 붉은 글씨 쓴 거 볼까요? 자, Central Archive Depot 여기라는 그런 이 문서 보관소죠. 프레토리아에 있고 Secretary of Department of Mines and Industry라는 그런 그 이제 그 문서입니다. 파일 이름은 4번이고 문서 번호는 뭐 MM63-12이고요. 이런 것들이 회사 자료 같은 거 인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헤드 오피스, 그러니까 학교마다 기관마다 그리고 저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줘야 되고 만약에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학회 액션이고 뭐 어떤 것이고 이렇게 이제 논문 써서 우리가 있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것이 이런 경우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예를 또 출판되지 않은 박물관 자료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이름이라든가 박물관 위치, 도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판수, 문서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팔 테크노라마라는 박물관에서 이러이러한 그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쭉 써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필사본을 또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자 필사본의 제목, UMP 여기서 쓰고 있는 unpublished 그런 약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필사본의 제목을 뭐 우스코스, half century, 뭐 레퍼런스 넘버, 그다음에 가로 열고 unpublished manuscript 이건 필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의 이름, 박물관에 위치한 도시, SA는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날짜를 모를 때 S.A.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대학 논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학교의 논문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물론 뭐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죠. 어떤 대학은 학위 논문 경우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웹사이트에 뜰 경우는 이렇게 UMP라고 쓰지 않습니다. 똑같이 출판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참고문헌, 즉 각주와 참고문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 같은 거나 보고서, 심포지엄 같은 것도 인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를 인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논지를 끌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unpublished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연구기관의 보고서 같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외국어로 넣었기 때문에 확 들어와 닿지 않죠.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갖다 조사자료를 인용할 경우만 있습니다. 끝내지 조사자료라는 게 뭡니까? 정보기록학과의 개인이 학자가 어디를 조사한 경우 그 내용을 스스로 직접 필사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일지라든가 이런 종류를 정리했다고 했을 경우에 잘 작성해놓고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다 인용할 수 있습니다. 봐가면서 저자, 조사 제목 다음에 괄호 열고를 진행해야만 출판되지 않은 자료다. 하면서 이제 자, 참고문헌 사용법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참고문헌 목록의 표제는 그 모든 참고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ferences, list of references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논문의 끝에 두게 되죠. 본문에 언급된 모든 자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자료를 냈잖아. 넣으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용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넣고 만약에 참고문에 안 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왜? 논문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어. 반드시 본문에 언급된 모든 만약 서지 정보가 분명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 때죠. 아이고, 연구 성과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성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없는 다 해놓고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CA 참고문헌 목록에 뭐 대략 나와 있는 목록이 출판 연도를 명확하거나 표기할 때 아니면 정확히 하지 않았더니 S.A. 없는 내용을 출판 연도를 전혀 할 수 없을 때 있는데 참고문은 없다. 그러면 일단 이 논문은 출판 장소를 크게 떨어뜨린다. S.N. 하면은 자, 참고문헌은 출판자를 알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이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은 이런 경우 많이 요즘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외국인 이름 중에 그런데 역사 자료를 만지거나 다루거나 아니면 뭐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온이라는 것과 함께 이 좀 서지 정보를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 이런 약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네,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참고문은 작성 순서를 한번 쭉 다 한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뒤에 참고문헌은 작성을 할 때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석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참고문헌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이 아니고 저널 같은 그런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쪽수가 15쪽 이내, 20쪽 이내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참고문헌 가지수가 참고문헌 개수가 뭐 20개, 30개에서 50개, 뭐 100개 이내란 얘기죠. 많아봤자. 그러나 석박사학위 논문은 100개 넘어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정부문서, 보고서, 그다음에 자료보관서, 뭐 강의 노트, 테이프 레코딩, 인터뷰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넣고 두 번째는 학위 논문을 넣습니다. 이때는 석박사학위 논문만을 넣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학술문 자료죠. 이건 아티클입니다. 페이퍼. 그러니까 피디 아티클 같은 거. 그러니까 저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죠. 학술진 학위 논문입니다. 네 번째는 출판된 자료인데 이건 문헌 자료입니다. 그래서 출판된 자료를 전부 다 여기 넣습니다. 백과사전, 연감, 단행본, 책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 자료가 들어가죠. 이때는 신문 기사도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 전기 간행물 기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다 인터넷 자료 넣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로 넣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꼭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게 출판되지 않은 자료,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자료, 이게 출판된 자료인데 학술 논문 자료와 출판된 자료는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다섯 가지로는 다섯 가지는 꼭 좀 분류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강의 노트, 연구 성과물, 페이퍼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문에 나와 있는 S.A.는 뭘까요? 날짜를 잘 모를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레코딩 자료, 인터뷰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방법이 좀 다른데 이 경우에는 뭐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자료를 갖다가 뭐 1989년
어, 1월 12일 날 한 것이다. 괄호로 이렇게 저먼 이미그런트 독일에 이주한 사람 그 뭐 작가가 그러니까 저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터뷰 자료 정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레코딩 자료를 하는데 이 레코딩 자료에 아니면 인터뷰 자료의 인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논문 작성법 인용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해서 일관성 있게만 표시하면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코딩 자료와 인터뷰 자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논문 인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책처럼 신문 정기 간행물은 논문에서 언급된 특별한 주제나 판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되었다면 신문 이름과 연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쭉 다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보면은 케이프 아거스, The Emigrant, 란드 데일리 메일, The Star, The Fall Tribune 이렇게 이런 신문 제목을 딱 쓰고 여러분 인터넷 자료의 이용 방법 볼까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자료의 이용 방법이 상당히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위키피디아 같은 자료는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는 정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 뭐 꼭 필요하다면은 쓸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학문적 가치나 논문으로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문학 분야라든가 역사학 분야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이 나오고 이제 이건 참고문헌에 가는 거죠. 그다음에 manual for writers 이렇게 뭐 오차본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인터넷 자료의 이용 방법은 좀 폭넓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좀 여러분이 참조해서 인용 방법을 좀 꼭 좀 익혀주기 바라고요. 이미 공지사항으로도 올렸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 1차 시에도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자료 인용 방법을 하버드식과 시카고 방식 그다음에 블로그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DOI까지 요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자료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웬만한 자료들은 웹사이트 상에서 디지털로 올리지 하드 카버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물론 지금까지는 뭐 현저히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인터넷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자료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 인용 방법을 좀 여러분이 꼭 좀 알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주 번호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그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없습니다만 이름, 성, 저자의 인터넷 이메일 주소, 뭐 사이트의 주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립 커튼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제목으로 즉 고래 앤더 아틀란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H 아프리카라는 사이트 주소 이름 나오죠. 1999년 여러분 5년 10월 30일 날 계속해서 끊지 않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 자, 인터넷 자료 인용상 이런 사례를 시카고 스타일과 하버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용합니다. 그럼 시카고 스타일 볼까요? 굉장히 놀랍죠. 케이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네트워크라고 자체가. 딱 썼죠. 또 진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리차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로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우는 이러한 액세스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해가지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2009년 이런 2월 1일 날 자기 자기 의견을 의견을 이렇게 썼죠. 올렸단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뉴욕 주장에 타임즈 대해서 보세요. 신문 논쟁적으로 같은 지금 경우 비판적으로 신문에 올린 것이죠.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탈로니아 주제에 대한 논쟁이 declares 사실은 independence 우리가 from 말하면 Spain. 우리가 이런 웹사이트상에서 주제로 어떤 그 이러한 댓글 같은 그 경우도 뉴욕 충분히 쓸수 타임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2월 1일 페이스북도 날 마찬가지고요. 쓴 그래서 글을 이런 억세스했다 내용을 이런 꼭좀 얘기입니다. 알아야 될 그러니까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정확하죠. 자, 검색이를 하버드 어떻게 스타일 표시하는지 볼까요? 볼까요? 하버드 예. 스타일은 예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연도를 검색을 지금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뺐습니다. 있습니다. 연도를.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보도 주제로 자료인데 뷰도 이러이러한 자료에서 30 인용했는데 보세요. January 2020년 쓴 3월 다음에 11일 날 인용했다면 리트위브 꺽쇠로 해서 온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인터넷 그러면은 웹사이트 주소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2020년 시카고 스타일 같은 11월 것들이 좀 더 3월 정확하다. 11일 날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조사해 요즘 들어와서 보았구나, 인터넷 이렇게 알수 자료 있죠. 인용 근데 또 사례를 이런 것도 보면 있습니다. 시카고냐 하버드 available 본문 내용은 콜론을 할 수 있습니다. 각주는 액세스를 하버드 많이 씁니다만 21st August 어, 레퍼런스 2017 즉 이렇게 참고는 설명을 시카고 드릴 수 스타일로 있습니다. 많이 쓴다. 다음은 축약어 사용법을 좀 볼까요? 이 IBID 라틴어로 뭐 이런 뜻입니다. 동일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사용 방법은 바로 전에 인용한 책자 자료 또 동일한 저자의 참고문일 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사용 예를 볼까요? 네, 각주 4번에서 뭐 로이에르 딱 보니까 이게 R이 지금 이름이고 포이에르가 지금 성이잖아요. 이건 각주라는 걸 알 수 있죠. Learning Physics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아카데믹 뭐 뉴욕 뭐 이렇게 이제 1993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출판지와 연도가 나왔잖아요. 쪽수 4번이다 이렇게 시카고식으로 만약에 각주를 썼다면 요거는 5번 IBID 도트한다 페이지 9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고 쪽수만 9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5번 각주의 인용에서는 원전은 바로 위에 각주된 4번 OPCIT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IBID를 라틴어에 이제 그 약어로 이제 인용된 작품 이런 뜻인데 사용 방법은 각주에서 이미 인용된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IBID는 바로 직전에 나온 인용 표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됐다면 바로 인용된 것이 아니고 한 칸 건너뛰었다면은 이제 업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6번 각주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그 이제 주제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7번에는 다른 사람 각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 없죠. 근데 만약에 8번의 각주의 내용이 6번 각 그다음에 뭐 럭시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인용된 장소란 뜻이 이건 뭐 그렇게 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 사용한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저널마다 좀 내용인데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한테 이제 뭐 IBID나 과제를 업시트는 하나 좀 내고 잘 싶어요. 사용하지만 근데 이제 이건 그 그렇게 과제로 많이 내면 좀 사용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제시했던 그 공지사항도 이미 보내드렸고 본문에도 제시했습니다만 인터넷
자료를 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식이냐 시카고식이냐 뭐 이런 방식을 좀 꼭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인터넷 웹사이트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는가, 특히 인터뷰나 레코딩 자료, 유튜브 자료, 개인 메일, 페이스북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는가, 이걸 꼭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학 작품이나 영화, 공연 등은 어떻게 인용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꼭 좀 그 인터넷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싶은 것은 이거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 인용법을 보고서로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카고 방식과 하버드 방식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분명히 정보기록학과 석박사학위 학위 논문은 어느 한 방식을 좀 집중해서 보완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버드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 방식을 보완을 시킬 수도 있겠고, 시카고 방식에 하버드식을 보완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름대로 독자적인 인용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를 쭉 정리를 해서 어떤 나만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 인용 방법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습득해 놓으면은, 물론 그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책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학위 논문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 메일이나 페이스북은 어떻게 한다, 이걸 사례로 딱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잘 습득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논문 작성을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또 학술 활동을 할 때, 연구 성과문을 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이 혹시 다른 저널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누차에 거쳐 설명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저널, 어떤 논문, 또 어떤 형식의 연구 성과문을 본다 할지라도, 자, 이러한 이 논문에, 이 글에, 이 연구 성과물의 각주, 풋노트는 이런 방식이고, 참고문을, 레퍼런스의 인용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료도 잘 찾아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잘 인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좀 시간을 내서 지금 정보기록학과 석박사학위 논문을 인용 방법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시길 부탁하면서 제 1강 많으셨습니다. 논문 작성법 정리 강의를